자, 오늘은 개념원리 169쪽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제 공식들을 좀 적용하는 문제들, 필수예제 문제는 하나씩 쭉 풀어보고 뒷부분 가면 이제 앞에서 미분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은 미분까지 같이 복습하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의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tx 더하기 t제곱의 dx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문자가 x랑 t 두 개가 나와 있어. 지금 x랑 t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근데 맨 뒤에 보면 dx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x가 변수고 x 말고 나머지 문자들은 뭐다? 상수처럼 취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는 뭔지 모르지만 숫자처럼 생각하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x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 식이 나올까? 그 원래식을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제 간단하죠? 하나씩 빼서 생각해주면 돼요. 자, 뭘 미분하면 x제곱이 나올까? 3분의 1 x세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tx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tx제곱이 되겠죠. 자, t는 숫자니까 x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미분하면 t제곱이 나올까요? 생각해주면 t제곱 x를 미분해주면 t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부정적분이니까 맨 끝에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검산을 할 때는 내가 구해놓은 결과를 다시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얘 미분해보면 3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여주니까 얘 나오죠. 자,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여주니까 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의 1차는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t제곱 나온 거 확인되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도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요 D 다음에 있는 요 문자를 보세요. 요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인테그랄 3x제곱 빼기 5dx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2x 더하기 4dx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똑같은 x에 관한 적분일 때 인테그랄 두 개는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랑 얘를 더해서 바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하기 4 해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요 녀석을 적분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할 때도 우리가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거는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뺀 다음에 미분한 거랑 미분한 다음에 더하거나 뺀 거랑 결과가 똑같잖아, 그지?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 기호를 합쳐서 적분해준 거랑 따로따로 떼서 적분해서 계산 거랑 결과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쉬운 쪽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적분을 하나, 둘, 셋, 네 번 해야 되지만 얘는 하나, 둘, 세 번만 해주면 되잖아, 그지? 얘가 좀 더 쉽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해서 3x제곱 된 녀석은 x세제곱이죠. 미분해서 x제곱 2x 나온 녀석은 x제곱이죠.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된 건 빼기 x죠. 여기에다가 상수 c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적분기호 두 개 내가 적당히 분리해 줄 수도 있고 합쳐줄 수도 있고, 요걸 자유자재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필수예제 6번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인테그랄 y 더하기 1분의 y 세제곱 더하기 1 dy.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문자를 보면 여기 dy라고 나와있으니까 아, 얘는 y를 문자 취급해주면 되겠구나. 자, 이건데 나누기가 있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더하기 빼기는 적분기호를 이렇게 갈라 쓰거나 합쳐 쓰거나 이게 가능한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식을 변형해서 더하기랑 빼기로 여겨진 것까지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변형하는 데까 고민을 잠깐 해보니까, 아, y 세제곱 더하기 1의 녀석은 여기 1이라는 게 1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구나?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변형을 해주면, 자, 얘는 인테그랄 y 더하기 1분의, 자,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돼요? y 더하기 1에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럼 분모분자에 y 더하기 1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시켜버리면 인테그랄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에 dy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더하기 빼기로만 엮었으니까 하나씩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미분해서 y제곱 나온 녀석은 3분의 1 y 세제곱, 미분해서 마이너스 y 나온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네, 마지막에 더하기 y에다가 부정적분이니까 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자, 인테그랄 x-3분의
x제곱 dx 여기에다가 빼기 9배 인테그랄 x-3분의 1 dx.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 얘는 적분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 거 아니까?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fx를 미분할 때 상수배를 해준 다음에 통째로 미분한 결과는 먼저 미분을 하고 상수배한 거랑 어때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먼저 곱한 다음에 적분한 거랑 적분한 다음에 곱한 거랑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는 적분교 안과 밖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를 적분교 안으로 들여보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x-3분의 x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x-3분의 9 dx 이렇게 되고, 자, 여기 x-3분의 나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 근데 여기 통분이 돼 있는 상태니까 적분교를 하나로 합쳐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로 합쳐보면은 얘는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3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자, 통분시켜 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x-3분의 x제곱 빼기 9는 x 빼기 3이랑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분모분자에 똑같이 있는 x-3을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x 더하기 3 dx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로만 나타났으니까 각각을 적분해주면 된다. 미분해서 x 되는 거는 2분의 1 x제곱, 미분해서 3 되는 거는 더하기 3x, 여기에다가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별로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하나만 두 문제만 연습해보자. 밑에 159번 확인 체크 159번에 3번 4번 두 문제만 한번 연습해봅시다. 확인 체크 159번에 3번이랑 4번 두 문제 한번 연습해봅시다. 지금.
자, 3번은 어떻게 되죠? 2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나요? 2x제곱 더하기 c 나오나? 여기 4가 왜 붙었지? 어디서 붙었나? 이거 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날라가고 여기가 지금 잠깐만 합차 공식을 썼네? 네. 합차 공식을 썼으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해주면 x만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주면은 4가 남지, 그지? 근데 얘네 두 개를 빼주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죠. 합차 공식이 제곱 빼기 제곱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 그지? 여기 더 여기가 곱하기인데 빼기로 써가지고 틀린 거지. 얘는 제대로 맞췄고. 자, 네, 이러면서 계속 풀어보세요. 봅시다. 네, 인테그랄 이외부터는 인테그랄 빼야지 이제 적분을 다 끝냈으니까 인테그랄 빼야 된다. 여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여기가 플러스예요.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 뒤로 플러스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곱셈 공식은 계속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요. 적분하는 법 다 알고 이제 더하기 빼기 계산 미스해서 틀리면 정말 억울하니까. 자,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가봅시다. 필수 예제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자, fx가 자, 이제 다음 장 일단 넘어가자. 자, fx가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한 게 되는데, 자, 요 녀석은 잘 보니까 뭐예요? 곱셈 공식이죠, 그죠? 요 곱셈 공식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어떤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자, 적분은 우리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건 처리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전개를 시켜가지고 뭐 임차수 정리하든지 뭐라든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걸 전개하려고 보니까 아, 얘는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요 부분은.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요 녀석은 요 녀석 뭐 공식이 따로 없네. 그냥 전개를 시켜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개를 시켜보면은 일단 3x-1의 제곱부터 전개를 시켜주면은 얘가 앞에 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요게 되는데 여기다 x까지 곱했으니까 요 녀석은 계산해주면은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각각 전개를 다 시켜준 다음에 인테그랄을 합쳐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인테그랄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x. 자, 이 녀석을 이제 적분해 준 거다. 인테그랄 두 개 합쳐서 각각의 함수를 빼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동량끼리 계산해 봅시다. x세제곱 빼기 9x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제곱 그 다음에 빼기 x 빼기 1 요만큼을 이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만큼을 적분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부정 적분해보면은 얘는 x의 세제곱이니까 앞에 4분의 1 있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이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이제 앞에 3분의 1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x 세제곱이 있으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상수c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상수c를 알려주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f0 값이 얼마래요? 0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 x자리 0을 넣었을 때 여기도 0, 0, 0, 0 넣어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상수c 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될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fx의 정체가 요거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럼 f-1 값은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나요?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도 이제 곱셈 공식 연습하는 문제네요. 보니까. 자, x세제곱 빼기 1. 자, 1은 1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어떻게 돼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자, 그럼 여기 분모 분자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약분돼서 날라가겠죠. 그죠? 없애주면 되고. 자, 여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꼴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분모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얘는 뭐가 남아? x 더하기 1이 남겠네. 자, 따라서 앞에는 x 빼기 1 남고 뒤에는 x 더하기 1 남고 이렇게 남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해주면은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결국 인테그랄 x-1 dx 더하기 인테그랄 x 더하기 1 dx 요게 될 거고, 자, 얘는 적분을 합쳐주면은 x 빼기 1이랑 x 더하기 1 합쳐주면 2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2x dx가 되고 미분에서 2x 된 녀석은 x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상수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근데 역시 상수 c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f-1은 3이라는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c 값은 얼마구나? 아, 이 c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걸 아닌가? 잠깐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1 되니까 1 더하기 c에서 3 나와야 되니까 c 값은 2네요. 네, c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녀석이 되고, 그럼 f 값은 2 넣어주면은 4 더하기 2니까 얘는 답이 6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8번 문제 봅시다. 계속해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자, 도함수가 3x제곱 빼기 4x고요. f1 값이 2래요. 그때 fx가 뭐냐? 이거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미분에서 3x제곱 빼기 4x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원래 함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를 부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미분에서 3x제곱 나오는 녀석은 x세제곱, 그 다음에 미분에서 마이너스 4x가 나오는 녀석은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있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 c값을 알려주는 조건이 함수값 하나가 보통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자, f1 값을 계산해보면 f1 값은 1 빼기 2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 따라서 상수 c는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아낸 상수 c 3을 c는 3을 여기 대입시켜주면 되니까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바로 필수의 이제 구분하고 넘어가 볼게. 자, 여기다 앞으로 요런 말 좀 자주 볼 텐데,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fx를 적분해서 대문자 fx가 나왔으니까, 그럼 대문자 fx를 미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해주면 얘가 소문자 fx가 되는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말은 요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써주면 요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x다. 또는 대문자 f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소문자 f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대문자 fx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니까 소문자 fx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을 뺀 거랑 같더라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때 f형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가 뭔지를 물어봤어. 자, 소문자 fx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대문자 f는 일단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자, 그럼 대문자 f를 소문자 f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미분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이 식을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한 것 f 프라임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미분할 때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자, x 곱하기 fx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두 개의 x에 관한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써야 돼? 곱의 미분법을 써줘야 된다. 자, 곱의 미분법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어제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곱의 미분법. 자, 뭐요? 어떤 두 개의 함수 f랑 g를 곱한 다음에 미분한 거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얘도 이제 똑같은 요령대로 미분해보면, 자, x를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냅두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x를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f'x가 돼버리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미분해주면 요렇게 나온다. 요거 고비미분법 써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그냥 더하기 빼기니까 하나씩 미분해주면 돼. 빼기. 자, 2x 세제곱 미분해주면 6x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2x 미분해주면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 대문자 f의 미분이 뭐랑 같다 그랬어? 소문자 fx랑 같다 그랬어요. 자, 이 녀석이 소문자 fx랑 같으니까 양변에 소문자 fx가 하나씩 있으니까 얘네들은 없앨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f'x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다 이항을 시켜주면은 6x 제곱 빼기 2x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요거 이제 x로 묶어준 다음에 양변 비교해주면은 f'x가 나오게 되겠지? f'x는 뭐가 돼요? 6x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에서 6x-2가 나왔으니까 얘를 부정적 분해해주면 원래 fx가 나올 거예요. 자, 미분에서 6x 나오려면은 3x 제곱, 미분에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마이너스 2x에다가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어디 있는 거야? f0은 1이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자리에 0 넣었을 때 y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아, 이 상수 c값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여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어떻게 된다?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계산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확인 체크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60번, 161번, 그 다음에 162번, 164번, 163번만 빼고 네 문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설명 듣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됐다, 뭐 아니면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질문하세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봐줄 테니까.
값이 2가 나오니까 토 값이 이걸 다 비켜서 1, 2, 4, C 더해준 게 2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값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9는 0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보죠.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잠깐 29가 29? 산수가 여기서 미스가 나는 것 같은데? 에이 여기서 미스 나는데 여기 EX잖아요. 상분의 2고 3분의 1이죠? 얘를 미분하면 3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어들는데 2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여긴 그냥 x제곱인데 여기 2x제곱이거든요. 그죠? 자, 24번 요거 다시 한번 풀이 확인해보고 비슷하게 풀면 돼. 자, 그래서 그치? 기억 많이 나요?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 선생님이 그 적어준 거 있잖아. 이거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다 적어놨는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직선 AB 기울기 A 값이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그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그게 직선 AB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기울기 그 기울기 값이 2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 세 점 중에 아무거나 한 점, 요 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울기는 한 점을 내 직선에 구하는 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주면 돼요. 잘했습니다. 여기를 미분할 때 여기서 고비미분으로 써야 돼. x 곱하기 fx잖아. 대비분할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거 써줬나?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까 강조했잖아. 요 녀석을 미분하면은 요 녀석을 미분하면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거를 써가지고 풀어야 돼. 따짓하지 말고 이런 때 뒤에 연습도 좀 미리미리 풀어서 그래야 돼. 여기서부터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쫙 하고 나중에 놀 때 쫙 놀고 이래야지 효율이 오르지. 하다 말다 그러면 시간 효율을 높입시다. 이제 다 나오죠? 네, 계속 풀고요. C값 잘못 나왔어요? C값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1 넣어보면은
여기 분수가 있을 때 좀 귀찮으니까 여기 능력 있잖아, 그치? 여기 3 곱한 다음에 이제 조립제곱을 풀어주면 돼요. 3 곱하기 2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또 나머지 못 푼 거는 숙제로 조금 더 해오고요. 다음 필수 예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푼 거는 숙제로 좀 하고, 자, 172쪽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연속, 극한, 그다음에 뭐 미분 이런 거랑 이제 그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필수예제 1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 fx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fx는 연속에 주목을 하세요. 자, 연속이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돼? 항상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개가 같다. 이거 생각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연속이란 말 보이면은 이제 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항상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조심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 fx를 미분을 해봤더니 도함수가 x가 1보다 클 때는 4x로 나오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3x제곱으로 나온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지금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위에다가 1 대입하면 4 나오고 밑에다 1 대입하면 3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뭐예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함수 fx를 그려보면은 뭐 어디선가 뾰족점이 나오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원래 함수는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뭐다? 연속이다라는 얘기예요. 연속이다. 자, 근데 도함수를 알면은 우리가 원래 함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 자, f'x를 알면 fx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분을 해버리면 돼 그냥. 자, 그럼 미분해서 4x 되는 거 뭐야? 2x 제곱이죠. 2x 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x가 1보다 클 때 나타난 거고, 자, 미분해서 3x제곱 나오는 건 뭐예요? x 세제곱이죠, 그죠? 예, 부정적분이니까 적분함수 c가 붙을 거고,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위에 붙는 적분함수랑 밑에 붙는 적분함수가 같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적분상수 두 개를 다른 걸로 취급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밑점차를 이렇게 1과 2 붙여가지고 구분해줍니다. 얘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재수가 조금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1, C2 이렇게 구분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2 값이 5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2는 x가 1보다 클 때야 작을 때야? 클 때야, 그죠? 그래서 f2가 5라는 얘기는 요 식에다 x자리에다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c1의 값이 5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c1의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아, 따라서 요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C2의 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얘가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연속이면 좌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뭐 1보다 큰 쪽에 있는 녀석이랑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녀석이랑 1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위에다 1 넣은 거랑 밑에다 1 넣은 게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위에다 1 넣어주면은 2 빼기 3이 될 거고 이 녀석이 밑에다 1 넣은 거 1 더하기 C2의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 C2의 값이 나오겠죠? 아 C2의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 C2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값 다 구했습니다. F-2 값을 찾고 싶은데 마이너스 2는 x가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8이고 여기 마이너스 2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도함수가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어. 자 그때 원래 함수를 구할 때 부정조건을 해버리면 되는데 위에 함수에 붙는 적분상수 값이랑 밑에 함수에 붙는 적분상수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C1과 C2 이렇게 구분을 시켜줘야 되고 연속 조건이니까 뭐예요? 여기에다 1 대입한 거랑 여기에다 1 대입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이제 C1, C2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이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F2가 오니까 2 대입했을 때 5가 나온다는 얘기는 위의 식이죠? x가 1보다 클 때니까 위의 식에다 x자리 2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도록 이 상수 C1을 정하고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랑 같다는 거로부터 C2 구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필수예제 1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필수예제 11번. 자, 0,2를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x제곱 빼기 10x로 나왔을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반사적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제일 첫 조건 0,2를 지나는 곡선이다. 자, 어떤 곡선이나 도형이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뭘 써줘야 돼? 점을 곡선에다가 대입을 시켜줘요. 점을 함수에다 대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x자리에 0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다? 2가 뭐가 되는구나? F0 값이구나.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오케이? 자, 이런 조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자리에다가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도함수예요. 선생님께서 도함수가 다른 의미로 뭐라 그랬어? 도함수라는 거는 뭐다? 접선 기울기 함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접선 기울기 함수인데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따라서 뭐야? f'x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6x 제곱 빼기 10x로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자, 미분해서 이게 됐으니까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되겠어? 부정조건 해주면 되죠. 미분해서 6x제곱 나오는 거는 2x 세제곱, 미분해서 마이너스 10x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5x 제곱이고 여기에 적분상수 뭐가 붙는다? c가 붙는다. 이건데 이 적분상수 c를 알려준 조건이 맨 처음 이 조건이에요. x자리 0 대입했을 때 얼마나?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 x자리 0 대입해보자. 자, 그럼 f0은 0 빼기 0 더하기 c. 근데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c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2가 되는구나. 요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필수예제 10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속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1번 문제는 뭐예요? 접선 기울기가 곧 뭐다? 도함수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 165번이랑 166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쫙쫙 풀어야겠지? 못 푸는 거 문제를 별표 좀 써놓고요.
165번이랑 166번 다 풀었어요? 이게 틀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답이? 틀렸는데? 다시 보여보세요. 이게 답이? 왜? 토마스나 불 더한 게 답이잖아요. 응? 맞았어요. 맞았고. 조금 기다리자. 자, 나머지 목표 문제들은 뭐 역시 숙제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173쪽을 나가기 전에 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요건 이번 1차고사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식 선생님이 요거 두 가지 정의식 형태가 있다는데 이거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죠? 반드시 외우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자, F'A를 정의할 수 있는 식에 요런 형태의 식과 요런 형태의 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의 식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준 거냐면은 자, 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이제 a부터 a 더하기 h까지 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의 값을 생각해 준 다음에 이 점을 요 점으로 근접을 시키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요 두 점을 잇는 이제 기울기를 생각해 주면 x의 증가량은 h가 될 거고 y의 증가량은 fa 더하기 h부터 fa까지 요만큼 길이가 y의 증가량이니까 요거 fa 더하기 h 빼기 fa 요게 이제 y 증가량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요 간격을 0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이 h 값을 0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근접해 간 상황이야.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 돼요? 이 기울기는 요 점에서의 접점 기울기가 돼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게 요런 정의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은 뭐예요? 밑에 식은 똑같은 상황인데 변수만 좀 다르게 한 거야. 여기 기준점을 A라고 놓고 여기 한 점을 A 더하기 H 대신에 X라는 점으로 놓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여기는 Y좌표가 FA가 될 거고 여기는 Y좌표가 FX가 돼버리겠죠. 자, 그럼 요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X 빼기 A가 X의 증가량이 되고 Y의 증가량은 FX 빼기 FA 요게 이제 Y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점을 여기로 근접시켜 보면은 X가 A를 향해서
근접해 간다는 얘기죠. 그죠? 요런 극한을 취해주면 결국 뭐가 된다?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거 이제 변형식을 만들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 간격을 내가 h 대신에 다른 걸로 써도 된다고 했지? 뭐 여기 2h로 써도 되고 3h로 써도 되고 h제곱으로 써도 되고 뭐 마이너스 5h로 써도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 대신에 내가 x제곱을 써도 되고 x세제곱을 써도 되고 루트 x를 써도 되고 여기 그러니까 빨간색 세모친 부분이 여기가 똑같이만 바뀌면은 어쨌든 간에 f'a가 나온다는 얘기야. 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요. 요 h 들어갈 자리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빨간색 세모친 부분 h인데 요거 세 개가 그냥 똑같기만 하면은 이게 h가 똑같이 2h로 바뀌어도 여기 여전히 f'a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세모친 부분, 세모친 부분 요게 이제 똑같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변형식을 만들 때 요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거기 문제 나오고 4가지 예시를 들어봤는데,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자, 맨 첫 번째 건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요 첫 번째적인 정의식 형태랑 비슷한데, A가 들어갈 자리에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얘는 뭘 뜻하는 거다? 아, 이 녀석이 그냥 F' 값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 약간 변형이 되는데, 두 번째 건 형태를 보니까 요 두 번째 식이랑 좀 비슷해요. 자, 두 번째 식은 보니까 fx 빼기 fa가 있으면 밑에는 x 빼기 a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fx 빼기 f1인데 밑에는 x제곱 빼기 1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여긴 x가 있는데 여긴 x제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해준다? 이 녀석은 일단 기본 형태식에 맞게 분자가 fx 빼기 f1이니까 분모는 x 빼기 1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없던 x 빼기를 분모에다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분자에다가 만들어줘서 약분된 거 원래식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원래 분모에 있던 x제곱 빼기는 이쪽에 빼서 써주고요. 자,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f'1이 돼버리고, 자, 얘는 이제 0분의 0꼴 형태죠. x를 1로 보내버리면. 근데 분모가 x-1과 x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1을 약분시켜준 다음에 x를 1로 근접시켜버리면 뒤에 거는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의 결과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f'1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지금 요 1번과 2번이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167번과 168번에 168번과 167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밑에 확인 체크 168번에 있는 식의 형태고 요게 이제 밑에 확인 체크 167번에 있는 식의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 구하라는 값들에 보면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요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밑에다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네, 적어 놓으세요. 밑에 확인 체크 168번, 167번 순서대로 위에 게 168번, 밑에 게 167번 그 식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그 3단원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들인데 거기서 배웠던 게 이제 다시 적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식은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녀석은. 나중에 미적분 갈 사람들은 미적분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어려운 변형식 한번 봅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 두 개까지만 하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h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요 기본 형태가 요거랑 좀 비슷한데, 기본 형태 요식이랑 비슷한데 어때요? 2 더하기 h 형태도 있고 2 빼기 h 형태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두 개가 겹쳐진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주는 거 아니까, 자,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일단 f2 더하기 h가 있잖아. 그럼 공식 형태랑 맞춰주려면 빼기 fe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빼기 fe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없던 걸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fe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f2-h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일단 형태가 맞아떨어진 요거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분의 요거만 일단 써볼게. 그럼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 요게 일단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근접해 갈 때 0으로 근접해 갈 때
자, 이 뒷부분을 적을 건데 이 뒷부분도 보면 이 기본 형태랑 좀 비스무리하거든. 그래서 기본 형태 순서에 맞게 적으려고 보니까 F2 더하기 H 형태, F2 마이너스 H 형태 이런 거 앞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묶어준 다음에 걔를 분모로 내려줄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H분의 F2 마이너스 H 더 빼기 F2 요렇게 이제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이. 그러니까 요만큼 해당되는 부분이 요렇게 이제 리미트를 분리해주면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형태랑 비교를 해주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이 값이 되고,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h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면 h도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요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도 뭐예요? 결국은 f 프라임 2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녀석의 결과값도 뭐가 된다? f 프라임 2가 된다. 따라서 얘는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f 프라임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2배 f 프라임 2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원래는 변형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여러분들 필수에 이제 12번에 1번에 있는 녀석입니다. 필수에 이제 12번에 1번에 있는 변형식. 자, 거기 보면 모의 값을 구하시오 나는데 그 모의 값이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있죠. 그죠? 이 녀석을 내가 최종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봤더니 뭐가 되더라? f 프라임의 2배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직 조금 이제 내가 낯설다, 이 부분이 좀 아직 내가 계산하는 게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책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연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야? 64쪽, 65쪽을 다시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를 다시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연습을 반드시 하고, 연습을 반드시 하고, 이게 만약에 도저히 내가 이렇게 고치는 게 좀 귀찮다, 나는 공식으로 더 외워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61페이지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61페이지에 보면 자주 나오는 변형식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61페이지 그 참고에 보면은 있어요. 가운데쯤에.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 공식을 좀 다 외워둡시다. 알겠죠?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 아예 공식을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는 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해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는 다 안다고 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갈 거야. 알겠지? 수요일까지 이거 복습 좀 해오세요. 수요일 날 테스트할 때 이거 변형하는 문제 좀 내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1차부터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이거 연습하세요.